저희 지금부터 2025년 소울메이트 제3회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의 진행을 맡은 29기 회장 안세연입니다. 네, 서울메이트는 지난 2008년 외국인과 친구가 되어 서울의 참모습을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외국인 무료 관광 안내 대학생 봉사단체입니다. 올해로 17년째 꾸준히 외국인 무료 관광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기 투어팀 김민수입니다. 세션 2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서울메이트 내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투어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메이트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개에 달하는 정기 투어 및 시즈널 투어 등등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 기수마다 6개의 코스를 선정을 해서 이 투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코스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마다 특색이 다양하고 몇몇 코스는 정말 서울메이트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높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스크립트 및 세부사항에 대한 수정이 매 기수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어의 질적 수준에 대한 향상 역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희가 대학생이 개발한 코스라는 한계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코스마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동 시간이나 스크립트의 퀄리티나 양적인 부분, 혹은 애프터 투어 만족도 등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두드러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는 매 기수마다 선정하는 투어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몇 코스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진행이 되고 수정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코스는 몇 년 만에 빛을 보기도 하고 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복궁이나 남산과 같이 유명한 랜드마크를 방문하는 것도, 그리고 최근 개발된 을지로나 다시 부활했던 서촌처럼 서울메이트만의 독창적인 감각을 발휘하는 코스를 제공하는 것도 모두 저희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메이트의 투어가 보다 안정화되고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경험으로서의 투어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저희가 이런 투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주제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선정했던 것은 서울메이트 내부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서울메이트는 굉장히 체계적인 애프터투어 RSVT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방문 횟수나 투어객 정보, 방문 경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상관을 충분히 파악해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양적으로 풍부하기도 한데요. 이번 컨퍼런스 데이터 분석에서 저희는 2022년 상반기 활동 기수였던 24기부터 현 체제인 29기까지의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29기 팀 회장단께서 각 데이터를 영역별로 구분해서 엑셀 시트에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 멤버들이 이 로우 데이터가 담긴 테이블을 바탕으로 눈에 띄는 지점들을 파악해서 다시 가설을 일부 설정하여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설정된 가설들은 구글 콜앱을 사용하여서 정제되고 시각화되었고요. 이러한 정제된 그래프들을 바탕으로 일부 가설은 검증이 되기도 하였고, 일부 가설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데이터 테이블 내용 역시 시각화되어서 정리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28기 상훈이 형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서울메이트 투어의 첫 번째 문제점은 투어객 평균 정원이 높을수록 투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울메이트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모든 투어 코스의 최소 인원은 1명입니다. 하지만 각 코스의 특징에 따라서 정원의 경우 유동적으로 8명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런 정원 설정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정기 투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스 정원이 전부 충족이 되는 북적북적한 투어도 있는 반면에 적게는 2분, 심지어는 1분의 투어객만을 모시고 코스를 도는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투어객 수가 굉장히 다양한 만큼 인원 상황에 따라서 투어 경험이 제공하는 내용 역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투어 코스별 평균 투어객 정원과 투어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가 0.7로 둘 사이에 강한 음의 상관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 투어객 정원이 많아질수록 투어 만족도 자체는 굉장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P값이 여기서 0.015로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투어 인원이 적을수록 보다
투어 인원이 많을수록 보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긴장감도 높아지는 걸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런 건 굉장히 일반적이고 전체적으로 투어객 인원이 많을 경우에 이제 소울메이트 가이드까지 포함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10명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동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인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스크립트 전달이나 스몰 토크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에 비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외되는 투어객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적은 인원과 함께하는 투어의 경우에는요, 절대적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솔 과정에서 따르는 부담이 적은 편이고요. 또한 한 명 이상의 멤버가 투어객분들을 다 챙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 적고 한 분 한 분 온전히 관심을 드릴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이 데이터 분석의 결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꼭 그렇기만 할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에는 투어객보다 서울메이트 멤버가 더 많은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메이트 내부 매뉴얼상 신청 인원이 한 명이라도 투어를 진행하게 되어 있지만 전체 투어 인원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 모르고 투어에 오셨을 경우 투어객이 나밖에 없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도 있고, 좀 북적북적한 경험을 기대하고 오신 투어객분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경험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반면에 인원이 많은 투어의 장점 역시 굉장히 명확한 편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굉장히 좀 북적한 분위기, 그리고 다른 투어객과의 소통을 기대하고 투어에 참여하시는 투어객 분들의 경우에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 그 경험을 더 가치는 것이라고 기억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저의 경험에서 많이 느낀 건데, 투어객 분들 간에 국적이 같거나 아니면 성격적으로 되게 친화력이 좋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시면서 투어 진행 자체가 저희가 따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습니다. 이처럼 앞서 데이터 분석에서 보았듯이 투어객 평균 정원과 투어 경험 만족도 사이에 음의 상관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투어 인원이 다인원이 됐든 소인원이 됐든 각각의 명확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따라서 투어객 평균 정원과 만족도가 음의 상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세션2 논의에 있어서는 그냥 투어 전체 인원 그리고 정원에 대한 논의로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음의 상관이 나타나는 근원적 이유가 무엇일지, 혹은 이에 개입하는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앞으로 홍보 및 투어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찾아낸 문제점은 첫 번째로 접근하기 어려운 투어의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언급을 했지만, 서울메이트는 한 기수 동안 제공하는 투어를 이제 매 기수마다 투어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계절이나 기수 상황에 맞게서 투어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개가 넘는 투어가 모두 무차별적인 확률을 가지고 추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24기부터 축적된 데이터인데, 남산이나 경복궁, 서대문, 낙산처럼 약간 클래식한 코스들은 굉장히 그동안 많은 방문수를 기록해왔고 또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개발됐던 을지로나 아니면 최근 다시 부활하기도 했던 서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방문수가 이런 투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인기가 투어 만족도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29기 투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경복궁과 남산, 낙산 투어의 경우 이 모든 만족도 카테고리에서 서촌보다 더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제일 최우측에는 오버all experience라고 해서 전체 만족도가 나타나어 있는데요. 경복궁, 남산, 낙산의 경우 이 모든 만족도 수치가 을지로와 서촌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족도와 더불어서 재방문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메이트에서 아까 세션 1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방문은 인스타그램이나 지인 추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유입 경로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서울메이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경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에서도 대부분은 한 번밖에 방문하시지 않으셨지만 2번 이상 방문하신 분들의 썸을 내보면 이게 전체의 32%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방문, 재방문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 차트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각 코스마다 거기에 오셨던 투어객분들이 앞으로 재방문을 얼마나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방문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남산이나 낙산, 경복궁, 서대문 등에 오셨던 투어객분들의 경우 그 재방문하신 투어객분들을 배출할 이제 퍼센테이지가 다 3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몇몇 코스의 경우에는 이게 40%를 상회하는데요. 그 코스들을 보면 여기 정동이나 아니면 이촌과 같이 비교적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투어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기수에 새롭게 혹은 오랜만에 다시 돌게 되었던 서촌이나 을지로의 경우에도 그 재방문 투어 계획을 배출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경복궁, 남산, 낙산 이런 코스들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사진은 구글에 Places to Visit in Seoul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장소들입니다. 익숙한 애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일부는 서울메이트의 클래식한 투어 코스들인데 이런 경복궁, 남산, 낙산 이런 코스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들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인 동시에 나아가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리고 처음 서울메이트 투어를 신청했을 때 방문하기 좋은 코스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메이트에는 서울이라고 해서 바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저희가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만든 아름답고 독창적인 코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비록 그런 코스들이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방문수를 기록하긴 했지만 앞선 데이터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그런 코스들이 만족도 그리고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다른 코스들에 비해서 더 우수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처음 다가가기는 어렵지만 방문 시 만족도와 재방문에 끼치는 영향 자체는 굉장히 높은 코스들이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하였고 이것이 투어객분들에게 있어서 기회비용상의 큰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될까요? 저희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홍보 방식에서 찾았습니다. 다음 자료는 29기의 인스타그램에 올라 있는 투어 그 코스 홍보 자료인데요. 각 슬라이드가 굉장히 필요한 내용을 컴팩트하게 잘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코스 자체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에요. 남산타워나 경복궁 같은 랜드마크의 경우에는 외국인분들이 어느 정도 어떤 장소인지도 알고 있고 그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을지로나 서촌처럼 외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어떤 투어인지 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시각적인 자료가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령 방문 장소별 사진을 첨부해서 시각 자료를 더 풍부하게 만든다거나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설명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측면의 설명은 좀 더 제외를 하고 짧게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설명만 있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거나 필요에 따라서 캡션을 통해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해결 방안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찾은 문제점이었고요. 다시 제목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메이트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투어를 제공하는 것만이 저희의 목적이었다면 저희 이름은 서울 가이드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투어 개발할 때 투어 리더 스크립트에도 나와 있죠. 저희는 무료 투어와 함께 한국인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참여 형식으로서의 문화 전파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속감 증진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서울메이트만이 추구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것이 서울메이트의 존재 이유이며 앞으로 계속 저희가 지켜나가야 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어에서 참여하는 인원의 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아쉬웠던 경험으로 인해서 서울의 특색 있는 장소에서 저희와 함께할 기회를 놓치시게 되는 외국인분들이 발생하시는 것은 이 서울메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있어서 코스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분들께 온전한 시간을 선물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좋은 감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 그리고 저희가 느껴야 하는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세션2 활동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